쪽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리더의 8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품 애용 100% 애용자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STP를 하고 매일 STP하고, 그다음에 15명의 최저 소비자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네트워크를 진정으로 안팎으로 유통시키고 합법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래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는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 있어요. 그래서 독서가 저도 생각할 때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보시면은 하루에 20분간 추천받은 책을 읽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당장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루에 20분씩 책을 읽는 게.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 어 이게 그 진정한 자기 계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토익 점수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기 계발인 줄 알았더니 토익 만점 맞고 이렇게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는 거래요. 진정한 자기 계발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그것으로 경쟁력과 가치를 만들고 그걸로 돈도 버는 일.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 계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0분간 추천받은 책을 읽는 게 진정한 자기 계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조건은 하루에 최저 20분간 책을 읽는 사람이다. 이때 책은 스폰서나 업라인이 추천한 것이어야 한다. 그 밑에 또 보시면 책 읽는 시간은 20분으로 짧지만 매일 계속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20분간 책을 읽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왜 하루에 최저 20분간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회사에 나가면 책을 읽지 않게 된대요. 사실 요새 모든 성인들이 그렇거든요. 정말로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읽는 것보다 만화를 읽거나 TV를 보는 게 더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요새 디지털 시대여가지고 책도 전부 다 전자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날로그의 반격도 책을 읽지만 정말 그 종이로 된 이 책을 읽는 게 저는 정말로 더 행복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뭐 전자책이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은 책을 읽는 대신에 만화나 TV를 보는데, 책을 읽지 않다가 읽는 습관을 기르려면 단 한 번 읽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조금씩 습관을 들일 목적이라면 처음에는 하루에 20분씩 책을 읽게 한다. 그것을 3개월 이상 지속하면은 이게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중간에 또 보시면은요.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습관의 집적이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한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저자의 귀중한 체험을 얻어서 얻은 지식과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안에서 귀중한 지식과 지혜와 비결을 배우면서 나의 편협된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것들, 옛날에 묵은 어떤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 책에 대한 그 독서로 머릿속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을 붙일 목적으로 하루에 20분씩 독서를 한다. 습관이 되면요, 책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도 그렇거든요. 운동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지만 이게 매일매일 습관이 되고 이게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운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 견디지가 못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동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동 중독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게.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습관화가 돼버리면은 독서하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20분이 아니라 좀 더 오랜 시간을 책을 읽어도 된다. 하지만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으면 또 사업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적당한 시간이 바로 20분씩 매일 하는 거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달간 지속을 하면은 20분씩 보통 두께의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쪽 86쪽을 보시게 되면 어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현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활자와 멀어진 걸 염려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그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수업 전에 20분씩 책을 읽는 그 독서를 하게 하는 방법이었대요. 이 아이디어를 3개월간 계속했더니 독서가 습관이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페이지를 실험해 봤더니 보통 한 10쪽? 10페이지 정도를 읽을 수 있대요. 20분 동안에. 이것을 매일 계속하면 한 달에 약 300페이지를 읽게 되니까 보통 두께의 책 한 권 분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20분씩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라일리 박사에 따르면 평범한 인간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25분이 한계래요. 이거 진짜 공감이 가시죠? 우리가 강의 듣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주의가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산만해지기 5분 전 20분을 독서 시간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낼 수 없는 사람들, 바쁜 현대인들, 어, 시간이 있을 때 이걸 한 번에 20분을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낼 수 없는 사람들은 5분이든 10분이든 책을 읽어서 하루에 총 20분을 채워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든 버스든 짬짬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현대인들 있잖아요. 직장인들. 우리도 어디 가게 되면 그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항상 가방 속에 책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20분을 채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87쪽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독서가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7쪽을 위에 보시면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자신을 이입시켜서 주인공이 실험과 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지식을 실제로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밑에 계속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과 다른 인생을 걷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대요. 원하는 길이 아닌데도 그냥 무의미하게 걷고 있고 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도 본인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은 나는 이 책의 주인공과 똑같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또는 이 책의 주인공과 아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라고 책 속에서 현재 자기 모습을 발견을 한대요. 책 속에서 그 현재 자기 모습을 투영시켜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걸어가야 할 원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동화시키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비교해서 깨달음을 얻어간다는 거죠. 또 감동적인 장면이 있으면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을 수가 있고 감동에 흠뻑 젖기 위해서 그 부분을 천천히 음미해서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독서 속도는 자기 페이스에 맞추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것과 달리 우리가 강의 듣는 거 있죠. 테이프를 듣거나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기에 이미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그러니까 남의 생각, 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의 내 자신을 동화시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왜 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인생에서도 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치는가? 그 최대 이유가 보시면 처음부터 자기 혼자 해내려 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 도서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귀중한 지식과 노하우가 적힌 책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도 결국은 혼자 하는 사업이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내가 이 팀워크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서로 장점을 공유하면서 거기에 내가 약점보다는 자기 장점을 여기서 부과시키면서 결국 팀워크로 해내기 때문에 결국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정말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사업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독서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제가 요새 그 책 수련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요. 독서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이 독서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그 주부가 여기다 써놓은 그 글이 있거든요.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정말 제 삶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식직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 수렁속에 빠져들었대요. 힘들고 지친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받으면서 하루하루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가정의 불안은 더욱 깊어갔고 머릿속으로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대요. 행복도 희망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그 찰나에 왜냐하면 이혼하기 직전에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변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주부가 책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오직 독서만이 살 길이다라고 그 책을 한 번만 매달려 보자. 그래서 3년 동안 이 책에 미쳐 보자고 다짐을 하고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의심 반 믿음 반이었대요. 처음에 실패를 거듭했고 자기가 이 책을 보면서 자꾸 자기가 이 책처럼 변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 변덕스러운 행동에 가족도 당황스러워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거기에 변화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도 이게 되다 안 되다 한 거죠. 그런데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며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도 다시 한번 책을 읽었대요. 그런데 책을 계속 멈추지 않고 읽는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가라베에 얻는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변화된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대요. 책을 읽으면서. 건강에 대한 감사함,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걸 가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독서를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또 하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가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항상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랬는데 배우자를 향해서 왜 변하지 않느냐고 원망도 했고 그런데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대요.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바꾸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말부터 바꿔갖고 대화할 때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심호흡을 하거나 혀를 물지언정 밖으로 뱉어내지 말자고 결심을 했대요. 행동도 바꿔갔대요. 배우자가 말할 때 잠시라도 경청해주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절대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됐대요. 항상 우리는 남과 자신이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나를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진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었대요. 스스로 남과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독서가 정말로 인생과 가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성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독서의 중요성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환경을 바꾸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그때까지의 인생관, 가치관, 마음 자세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책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 계속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89쪽에 위에 보시면은 우리의 정신,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생각이 나의 가치관, 인생관, 마음 자세 등은 그 사람의 놓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마음 자세 등은 우리의 태도나 개성, 음식, 옷의 취향, 오락의 종류, 목표, 종교, 직업, 결혼할 상대, 차의 취향 같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신이 먹는 음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발산된 우리의 정신, 거기에 많은 모든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래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마음, 자세. 그러니까 우리들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 환경에서만 그동안에 자라온 환경, 그런 경험, 그다음에 만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읽은 책, 그다음에 본 영화나 TV, 그다음에 교육받았던 것들, 그다음에 내 주위를 둘러싼 친구들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를 에워싼 환경이 우리들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면 환경을 개선하면 그 가치관들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데 부적절한 인생관이나 가치관,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면 가치관들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환경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여기 보시면은 스폰서나 업라인이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을 읽고 그다음에 성공 테이프 강의를 듣고 미팅에 참가하라는 거. 미팅에 참가해서 성공한 사람 가까이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환경을 바꾸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 탱커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조건입니다. 독서하고 그다음에 미팅 세미나를 100%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강의 듣고 이게 결국은 오히려 이 탱커 중에 소비자 만들고 사업 설명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의 변화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사업하기 전에 주부였잖아요. 거의 10년 전에 주부였던데 제 주변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아줌마들 전업주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게 되면 끼리끼리 거기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 환경으로부터. 큰 자극을 받지 않아요. 에너지도 받지 않고 동기부여도 별로 이렇게 받지를 않는데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게 되면 내 주변에 노는 물을 바꾼다 그러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우리 김리진 사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알게 되고 이게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였거든요. 성공자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로 이 사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 주변의 환경을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90쪽에 보시면은 이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위에서 적극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소심한 친구와 오래 사귀다 보면 자기도 소심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음란한 영화나 TV만 보고 있으면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항상 교육적인 잡지를 읽고 있으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좋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정신에 좋은 영양분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려면 유연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소매업이나 자영업처럼 점포를 갖추고 제품을 진행해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일과 사업에 대한 상식적인 이미지래요. 슬픈 것은 일반인들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과 사업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이 고정관념 생각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까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식이 얽매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기를 놓치고 말면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이 2000년대에 쓰여졌으면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그 당시에 부의 미래를 그 책을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를 가져갈 것이고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또 세상이 너무나 바뀌어버리고 모든 게 또 거의 정말 5년 이상이 지금 앞당겨진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일반인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1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에어본이나 아메이 뭐 이런 누스키노 대표된 네트워크 마케팅은 역사도 짧고 매우 독특한 사업입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일이나 사업에 대한 이미지에 쉽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제까지 없었던 유연성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사고방식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밑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더에게는 폭넓은 인생관과 가치관,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아무튼 일관적으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 지식,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그 제 밑에 마지막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책을 읽음으로써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 리더십을 얻는 데 필요한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97쪽을 보실게요. 97쪽을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플즈 비즈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사람과 사람이 신뢰하는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플 비즈니스, 휴먼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왼쪽 팔을 위로 올려서 스폰서의 손을 잡고 오른팔을 아래로 뻗쳐서 다운라인을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건 결국 팀워크를 얘기하잖아요. 절대 손을 놓지 말고 스폰서하고 파트너를 손을 잡고 서로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서로 믿고 도우면서 손과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죠. 98쪽을 보시게 되면 또 나와 있어요. 그 5번째 줄, 6번째 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유추적으로 단련된 선수들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디스트리뷰터들은 심리적으로 단련된 올림픽 선수라는 거죠. 내적 성장, 인격 성장으로 인해서 그릇이 굉장히 커진 그런 심리적으로 단련된 올림픽 선수라는 거. 보통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기 전부터 거절당하면 어쩌지? 라든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등등 심리적으로 움츠리고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오해받거나 거절당해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능성을 믿고 자기 확신이거든요. 자기 신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인간적으로 성장시키면 당신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필드 오브 드림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분한 케빈 코스트너가 옥수수 말고 아무것도 없는 옥수수 밭에 야구장을 만든다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거는 당신이 그것을 만들면 그가 올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 옥수수밭에 야구장을 만들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당신이 자기 자신을 매력적인 인물로 바꾼다면 그는 당신에게 올 것이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99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인간적으로 성장시키면 또는 틀을 유연하게 하면 자기 자신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결국 내 자신을 너무 완벽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내가 너무 완벽해도 정말로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모든 걸 완벽하면. 근데 내가 약간 빈 구석을 갖고 있되 정말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사람, 뭐 웃기거나 아니면 뭐 편안하거나 그죠? 그리고 뭐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필요한 테크닉, 가령 사업 계획이나 설명, 상품, 설명 방법들은 스폰서가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몇 번 해보면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은 하기 싫어서 할 이유가 없어서 못할 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품 품질은 두세 개 써보면 금방 알 수 있고 회사의 좋고 나쁨은 사업 계획을 연구하거나 기업 이념을 조사하고 또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가를 다루면은 대충 짐작이 다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장기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나 구축을 위한 테크닉, 적극적인 마음가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신을 대하듯이 남을 대하는 것, 역지사지, 소중함을 마스터하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성공하냐 못하냐는 90%가 당신이 가진 인간관계, 적극적인 마음 자세, 타인에 대한 배려, 자신을 대하듯이 남을 대하는 거. 결국 비언어적인 요소가 90%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 아마 계속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쪽을 보시면 여기서 계속 성공할수록 최대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결국 독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조건이 보시면은 스폰서가 추천한 그 그러니까 요새는 테이프가 아니라 유튜브나 엠비엠몰의 어떤 강의나 세미나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강의 듣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정보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101쪽에 보시면은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가치관이나 인생과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성공하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장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또 중간에 보시면은 햄버거 레스토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랜차이즈 하나 하려고 해도 트레이닝 센터에서 8시간씩 2주에 걸쳐서 아주 기초적인 트레이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 비즈니스 환경에서 하루에 8시간씩 트레이닝을 받고 이틀에 한 번 시험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매우 철저한 트레이닝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못하죠. 그와 같은 집중 트레이닝을 시키면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텐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왜냐면 아마추어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테이프의 내용을, 그 강의 내용을 잠재의식에 입력하려면 적어도 7번을 들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강의를 7번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최저 7번, 업라인이나 스폰서들이 추천한 강의를 최저 7번 듣도록 하자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 대강의 내용을 이해해도 102쪽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사항을 모두 놓쳐버린대요. 그래서 몇 번 듣게 되면 그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매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매번 다르잖아요. 똑같은 강의인 것 같아도 내 상황이나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매번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길어야 20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집중력으로 강의도 계속 그 20분이나 25분 정도 계속 듣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 이상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강의는 1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5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잠재의식에 7번 정도 넣어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노트에 계속 필사하라고. 저는 노트에 계속 필사를 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 팍팍하게, 왜냐면 한 번 들을 때, 2번 들을 때 그 내용들이 와닿지,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쓰는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 계속 나와 있습니다. 7번 정도 들어야 내 잠재의식 속에 실제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그게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또 이제 계속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